눈물이 났습니다. 63 나이에 이렇게 무력할 줄 몰랐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만호입니다. 올해 63이죠. 대구 서문시장에서 칼국수집을 운영한 지 이제 5년째입니다. 그전엔 15년 넘게 야간 택시를 몰았어요. 밤새 핸들 잡고 골목을 누비다 보면 사람 사는 게 다 보이더군요. 웃음도 눈물도 다 실어 날랐죠. 그런데 허리가 말을 안 듣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선 수술을 권했고요. 그때 마침 시장 입구 가게가 비었어요. 임대료는 만만치 않았지만 아내가 살아있을 때 칼국수 하나만큼은 자신 있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납니다. 시장이 깨어나기 전에 육수부터 끓여야 하거든요. 닭 한 마리, 사골 2덩이, 무 반쪽. 센 불에 1시간, 약한 불에 3시간. 아내가 남긴 레시피 그대로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불을 지폈어요. 가스레인지 불꽃이 냄비 밑을 핥으면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김이 피어오르면 창문을 열죠. 차가운 새벽 공기가 가게 안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그 순간이 좋습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느낌이랄까요? 육수 끓이는 동안 반죽을 밀어요. 밀가루 반죽을 얇게 펴서 칼로 썰면 칼국수면이 됩니다. 손맛이 중요하죠. 너무 얇으면 퍼지고 너무 두꺼우면 식감이 떨어집니다. 5년에도 매번 긴장됩니다. 7시가 되면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사장님, 오늘도 힘내세요. 인사를 건네면 저도 웃으며 답해요. 고객님, 오늘 하루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요즘 자꾸 신경 쓰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들 지훈이 말이에요. 지훈이는 중학교에서 기술을 가르칩니다. 결혼한 지 이제 2년째죠. 며느리 세린이는 피부과에서 코디네이터로 일해요. 예쁘장하고 말도 잘하는 아이입니다.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아요. 만호 씨, 복 받았네. 며느리가 그렇게 싹싹한데. 그런 말 들을 때마다 고맙죠. 지훈이 부부는 한 달에 2번 처갓집에 갑니다. 둘째 주 토요일하고 넷째 주 토요일이에요. 세린이 부모님이 부산에 사시거든요. 왕복 4시간 거리니까 아침 일찍 출발해서 저녁 늦게 돌아옵니다. 그날 밤이면 지훈이는 꼭 가게 2층 다락방으로 올라가요. 거긴 원래 창고로 쓰던 곳인데 침대 하나 들여놓고 지훈이 쉬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빠, 저 좀 쉴게요라고 말하고 올라가죠. 처음엔 그러려니 했어요. 피곤할 만도 하니까요. 그런데 한 번은 밤늦게 화장실 가려다 계단 앞을 지나쳤습니다. 그때 들렸어요. 누가 숨죽여 우는 소리가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귀를 기울이니 확실했어요. 지훈이 목소리였습니다. 낮게, 아주 낮게 흐느끼고 있었죠. 문을 두드릴까 망설였어요.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더군요. 그 뒤로도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처가 다녀온 날이면 지훈이는 어김없이 다락방에 올라가서 울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면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학교에 갔습니다. 지훈아, 어제 피곤했지? 한 번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지훈이는 멀뚱히 저를 보더니 웃었어요. 네, 차 안에서 좀 졸았더니 목이 뻐근하네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눈빛을 보면 알아요. 제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묻지 못하겠더군요. 아들도 이제 36입니다. 어른이죠. 제가 함부로 들이댈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도 가슴 한쪽이 답답합니다. 오늘도 지훈이 부부는 아침 일찍 처가로 떠났습니다. 세린이는 손 흔들며 인사했어요. 아버님, 저녁에 뵐게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대답했죠.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지훈이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보고 있었는데 표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걸 지켜봤어요. 꼬리등이 사라질 때까지요. 그리고 다시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육수는 여전히 끓고 있었고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국자로 한번 저어줬어요. 뽀얗게 우러난 국물이 보기 좋았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칼국수 하나요? 네, 금방 나갑니다. 면을 삶고 육수를 붓고 고명을 얹었습니다. 익숙한 동작이죠. 그런데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지훈이는 다락방에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또 울겠죠.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아들을 힘들게 하고 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왔습니다. 손님이 뜸해지면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합니다. 그러다 문득 다락방 쪽을 올려다봤어요. 좁은 계단과 낡은 문이 보였습니다. 저녁 8시쯤 지훈이 부부가 돌아왔어요. 세린이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다녀왔습니다. 화난 얼굴이었어요. 지훈이는 뒤따라 들어오며 인사했죠. 아빠 다녀왔어요. 그래, 수고했다. 저녁은 먹었고? 네, 부산에서 먹고 왔어요. 지훈이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약간 부어 보였어요. 착각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저 좀 쉴게요. 지훈이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발소리가 계단을 타고 올라가더니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카운터에 앉아 장부를 폈습니다. 숫자를 적어 내려가는데 집중이 안 됐어요. 귀가 계속 위쪽을 향했습니다. 그때였어요.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또 우는 소리였어요.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죠. 낡은 나무 천장 너머로 아들의 눈물이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이 아들을 그토록 아프게 하는 걸까요? 저는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묻지 못했어요. 그저 앉아서 장부만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들이 흐려졌어요. 제 눈에도 뭔가 차오르고 있었거든요. 네, 공통 명령어 모두 숙지했습니다. 시놉시스 확인했고, 안녕하세요. 저는 박만호입니다. 올해 63이죠. 대구 서문시장에서 칼국수집을 운영한 지 이제 5년째입니다. 그전엔 15년 넘게 야간 택시를 몰았어요. 밤새 핸들 잡고 골목을 누비다 보면 사람 사는 게 다 보이더군요. 웃음도 눈물도 다 실어 날랐죠. 그런데 허리가 말을 안 듣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선 수술을 권했고요. 그때 마침 시장 입구 가게가 비었어요. 임대료는 만만치 않았지만 아내가 살아있을 때 칼국수 하나만큼은 자신 있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납니다. 시장이 깨어나기 전에 육수부터 끓여야 하거든요. 닭 한 마리, 사골 2덩이, 무 반쪽. 센 불에 1시간, 약한 불에 3시간. 아내가 남긴 레시피 그대로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불을 지폈어요. 가스레인지 불꽃이 냄비 밑을 핥으면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김이 피어오르면 창문을 열죠. 차가운 새벽 공기가 가게 안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그 순간이 좋습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느낌이랄까요? 육수 끓이는 동안 반죽을 밀어요. 밀가루 반죽을 얇게 펴서 칼로 썰면 칼국수 면이 됩니다. 손맛이 중요하죠. 너무 얇으면 퍼지고 너무 두꺼우면 식감이 떨어집니다. 5년에도 매번 긴장됩니다. 7시가 되면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사장님, 오늘도 힘내세요. 인사를 건네면 저도 웃으며 답해요. 고객님, 오늘 하루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요즘 자꾸 신경 쓰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들 지훈이 말이에요. 지훈이는 중학교에서 기술을 가르칩니다. 결혼한 지 이제 2년째죠. 며느리 세린이는 피부과에서 코디네이터로 일해요. 예쁘장하고 말도 잘하는 아이입니다.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아요. 만호 씨, 복 받았네. 며느리가 그렇게 싹싹한데. 그런 말 들을 때마다 고맙죠. 지훈이 부부는 한 달에 2번 처갓집에 갑니다. 둘째 주 토요일하고 넷째 주 토요일이에요. 세린이 부모님이 부산에 사시거든요. 왕복 4시간 거리니까 아침 일찍 출발해서 저녁 늦게 돌아옵니다. 그날 밤이면 지훈이는 꼭 가게 2층 다락방으로 올라가요. 거긴 원래 창고로 쓰던 곳인데 침대 하나 들여놓고 지훈이 쉬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빠, 저 좀 쉴게요라고 말하고 올라가죠. 처음엔 그러려니 했어요. 피곤할 만도 하니까요. 그런데 한 번은 밤늦게 화장실 가려다 계단 앞을 지나쳤습니다. 그때 들렸어요. 누가 숨죽여 우는 소리가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귀를 기울이니 확실했어요. 지훈이 목소리였습니다. 낮게, 아주 낮게 흐느끼고 있었죠. 문을 두드릴까 망설였어요.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더군요. 그 뒤로도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처가 다녀온 날이면 지훈이는 어김없이 다락방에 올라가서 울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면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학교에 갔습니다. 지훈아, 어제 피곤했지? 한 번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지훈이는 멀뚱히 저를 보더니 웃었어요. 네, 차 안에서 좀 졸았더니 목이 뻐근하네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눈빛을 보면 알아요. 제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묻지 못하겠더군요. 아들도 이제 36입니다. 어른이죠. 제가 함부로 들이댈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도 가슴 한쪽이 답답합니다. 오늘도 지훈이 부부는 아침 일찍 처가로 떠났습니다. 세린이는 손 흔들며 인사했어요. 아버님, 저녁에 뵐게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대답했죠.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지훈이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보고 있었는데 표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걸 지켜봤어요. 꼬리등이 사라질 때까지요. 그리고 다시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육수는 여전히 끓고 있었고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국자로 한번 저어줬어요. 뽀얗게 우러난 국물이 보기 좋았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칼국수 하나요. 네, 금방 나갑니다. 면을 삶고 육수를 붓고 고명을 얹었습니다. 익숙한 동작이죠. 그런데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지훈이는 다락방에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또 울겠죠.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아들을 힘들게 하고 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왔습니다. 손님이 뜸해지면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합니다. 그러다 문득 다락방 쪽을 올려다봤어요. 좁은 계단과 낡은 문이 보였습니다. 저녁 8시쯤 지훈이 부부가 돌아왔어요. 세린이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다녀왔습니다. 화난 얼굴이었어요. 지훈이는 뒤따라 들어오며 인사했죠. 아빠 다녀왔어요. 그래, 수고했다. 저녁은 먹었고? 네, 부산에서 먹고 왔어요. 지훈이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약간 부어 보였어요. 착각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저 좀 쉴게요. 지훈이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발소리가 계단을 타고 올라가더니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카운터에 앉아 장부를 폈습니다. 숫자를 적어 내려가는데 집중이 안 됐어요. 귀가 계속 위쪽을 향했습니다. 그때였어요.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또 우는 소리였어요.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죠. 낡은 나무 천장 너머로 아들의 눈물이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이 아들을 그토록 아프게 하는 걸까요? 저는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묻지 못했어요.
그저 앉아서 장부만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들이 흐려졌어요. 제 눈에도 뭔가 차오르고 있었거든요. 토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지훈이 부부는 아침 일찍 준비를 했어요. 세린이가 먼저 내려왔습니다. 옅은 화장에 니트를 입고 있었죠. 아버님,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지훈이도 내려왔습니다. 검은색 패딩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제가 준비해둔 바로 그 코트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아, 차 조심해서 몰고. 네, 아빠. 두 사람은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그들이 차에 타는 걸 지켜봤어요. 엔진 소리가 들리고 차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손님을 받고 칼국수를 끓이고 설거지를 했어요.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코트뿐이었죠. 지금쯤 부산에 도착했을까요? 녹음은 제대로 되고 있을까요? 시간이 더디게 흘렀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서였어요. 지훈이 부부가 돌아왔습니다. 세린이가 먼저 들어오며 환하게 웃었어요. 아버님, 다녀왔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지훈이는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코트를 벗어서 의자에 걸었어요. 아빠, 저 좀 쉴게요. 그래. 지훈이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발소리가 계단을 올라가더니 문이 닫혔어요. 세린이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죠. 저는 잠시 기다렸습니다. 숨소리를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위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이가 우는 소리였어요.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라벨을 뒤집어 실밥을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작은 녹음기가 나왔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다락방 반대편 창고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불을 켰습니다. 녹음기를 손에 쥐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들어야 할까요? 아직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녹음을 듣지 않으면 모르는 채로 지나갈 수 있었죠. 하지만 그러면 아들을 지킬 수 없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엔 차 소리만 들렸어요. 엔진 소리와 바퀴 구르는 소리. 세린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오늘 아빠가 좋아하는 전 부쳐간대. 그래. 지훈이 대답은 짧았어요. 한참 차 소리만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문 여는 소리가 났어요. 발소리, 여러 사람 목소리. 어서 와, 지훈아. 중후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장인이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세린아, 피곤했지? 괜찮아요, 엄마. 장모 목소리였습니다. 식탁 차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릇 부딪히는 소리, 물 따르는 소리, 사람들이 자리에 앉는 소리. 자, 소주 한잔 하자. 장인 목소리였습니다. 아버님, 저 운전해야 해서요. 괜찮아, 한 잔 정도야. 오랜만에 왔는데. 술 따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건배, 잔 부딪히는 소리. 한참 식사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새로운 목소리가 끼어들었어요. 사위 왔구만.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술에 취한 것 같았어요. 외삼촌, 안녕하세요. 지훈이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그래, 오랜만이네. 술 한 잔 받아. 아니, 괜찮습니다. 뭐가 괜찮아? 어서 받아. 술 따르는 소리. 삼촌, 오빠 운전해야 해요. 세린이가 말렸습니다. 에이, 한 잔 가지고 뭐. 자, 마셔. 잠시 침묵. 네. 지훈이가 마신 것 같았어요. 그래, 역시 사위가 최고야. 착하고 말이야. 상묵이 웃었습니다. 불쾌한 웃음소리였어요. 지훈아, 있잖아. 네. 저번에 내가 부탁한 거 말이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부, 밥 먹을 때 그런 얘기 말아요. 장모가 말했습니다. 아니, 중요한 얘긴데. 지훈이도 알아야 할 거 아냐? 삼촌. 세린이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니, 괜찮아. 지훈이는 착한 애니까 이해해 줄 거야. 상묵이 말을 이었어요. 사위야, 내 이름이 깨끗하니까 대출이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 이번에만 좀 빌려줘.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그래. 외삼촌, 제가 교사라서요. 지훈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교사 신분상 금융사고가 나면 안 됩니다. 금융사고? 무슨 소리야? 내가 사업 잘 되면 바로 갚을 건데. 하지만 한 잔 더 마셔. 왜 이렇게 경직돼 있어? 술 따르는 소리. 삼촌, 그만하세요. 세린이가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세린아, 내 아버지 체면도 있는 거야. 자기야. 세린이가 지훈이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체면 좀 세워드리자. 응? 제 손이 떨렸습니다. 녹음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형부는 원래 좀 그래요. 지훈 씨도 이해해줘요. 장인이 말했습니다. 이해요? 아버님, 이건 우리 가족인데 뭐가 어때? 서로 돕고 사는 거지. 하지만 제 전세 보증금은 그래, 2억이라며? 큰 돈이지. 근데 형부 사업만 잘 되면 다 돌려받을 거야. 보증이 서면 안 됩니다. 정말로요. 지훈이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야, 사위 새끼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상묵이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삼촌, 진정하세요. 진정? 내가 뭘 진정해? 이 새끼가 지금 처가 식구를 무시하는 거야? 탁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내려치는 소리. 형부, 그만해요. 장모가 말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지훈이 작게 말했어요. 그래, 미안하면 됐어. 그럼 도장 찍어. 어차피 서류는 다 준비돼 있으니까. 삼촌, 오늘은 그냥 밥이나 먹어요. 세린이가 말했지만 상묵은 듣지 않았어요. 아니, 오늘 해야 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서류 넣어야 한다고. 안 됩니다.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 저는 도장 못 찍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 야, 이 새끼가 진짜. 형부. 장인이 소리쳤습니다. 지훈아, 술 한 잔 더 해. 진정하고. 아버님, 저 그만 일어나겠습니다. 의자 끌리는 소리. 자기야. 세린이가 불렀어요. 미안해요. 먼저 나가 있을게요. 발소리. 문 닫히는 소리. 그 뒤로는 웅성거리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세린이 울먹이는 소리. 장모가 달래는 소리. 상묵이 욕하는 소리. 녹음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내려놓았어요. 손이 마구 떨렸습니다. 온몸에 피가 거꾸로 도는 느낌이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상묵이란 사람. 저런 인간이 있다니. 그리고 장인. 말리지도 않고 오히려 압박했잖아요. 세린이도요. 아버지 체면을 세워달라니. 지훈이는 혼자였습니다. 처가 식구들 앞에서 완전히 고립됐어요. 제가 지켜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떡해요. 법을 알아봐야 했어요. 이미 도장을 찍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만약 아직이라면 막아야 했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창고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가게는 고요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위층을 올려다봤어요. 다락방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울다가 잠든 걸까요?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코트는 다시 원래대로 꿰맸습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그 목소리들로 가득했어요.
사위야, 내 이름이 깨끗하니까 아버지 체면 좀 세워드리자. 교사 신분상 금융사고가 나면 안 됩니다. 지훈이 간절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카운터에 앉았어요. 장부를 펼쳤지만 글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졌거든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내일 아침 일찍 법률 상담을 받아야겠습니다. 시장 상인회에서 아는 변호사가 있었어요. 무료 상담을 해주는 분이었죠. 그 전에 지훈이한테 말해야 할까요? 아니에요. 아직은 안 됐습니다. 제가 먼저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그래야 아들을 도울 수 있었죠. 혼자였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저뿐이었어요.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짊어져야 했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어둠이 가게를 채웠어요. 창문 밖 골목은 더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길. 저는 그 어둠 속에 서 있었어요. 혼자서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야겠다고요. 부산 처갓집으로요. 지훈이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가게 문 닫는다고만 했습니다. 아빠 어디 가세요? 용무가 좀 있어서. 더 묻지 않았죠.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3시간이 걸렸어요.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계속 생각했어요. 정중하게 말해야 했습니다. 화를 내면 안 됐죠. 사돈 관계니까요. 부산역에 도착했어요. 택시를 타고 세린이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주소는 결혼식 청첩장에 적혀 있던 걸 기억하고 있었죠. 3층짜리 빌라 앞에 섰습니다. 외벽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어요. 2층 왼쪽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장모였습니다. 어머, 사돈 어른. 어쩐 일이세요? 안녕하십니까? 급한 일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들어오세요. 현관을 들어섰습니다. 좁은 거실이었어요. 낡은 소파와 작은 TV가 보였습니다. 여보, 사돈 어른 오셨어요. 장인이 나왔습니다. 60 초반쯤 됐을 겁니다. 흰머리가 섞인 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죠. 오, 사돈 어른. 뭔 일로 오셨소? 소파에 앉았습니다. 장인이 맞은편에 앉았어요. 중요한 말씀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래요? 들어보겠소. 심호흡을 했어요. 침착하게 말해야 했습니다. 지훈이 일 때문입니다. 보증 서류 말이에요. 장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 그거요. 지훈이는 교사입니다. 금융사고가 나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어요. 사돈 어른, 그게 무슨...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상묵이 들어왔어요. 얼굴이 붉었습니다. 술 냄새가 났죠. 오, 누구야? 사돈 어른이네. 비틀거리며 들어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형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제 아들 일 때문에 왔습니다. 아, 그거요? 걱정 마세요. 제가 사업만 잘 되면 다 갚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애초에 보증을 서면 안 됩니다. 상묵이 웃었어요. 비웃는 웃음이었습니다. 형님, 사돈이면 이 정도 협조는 해야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협조요? 이건 협조가 아닙니다. 제 아들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에이, 뭘 그렇게까지. 돈 좀 빌리는 건데. 담보가 전세보증금 2억입니다. 그 돈 날아가면 지훈이는. 날아가긴 뭐가 날아가요. 제가 갚을 거라니까요. 목소리를 높였어요. 술 취한 사람 특유의 거친 말투였습니다. 형님, 저 좀 믿어주세요. 사돈끼리 이렇게 각박하게 굴면 안 되죠. 각박한 게 아닙니다. 제 아들을 지키려는 겁니다. 지키긴 뭘 지켜요. 사위 새끼가 처가 일 좀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쥐었어요. 장인이 끼어들었습니다. 사돈 어른, 형부 말이 좀 거칠어도 이해해 주시오. 원래 좀 그래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른 체면 좀 세워주시오.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체면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들이 전 재산을 잃어도 체면이 더 중요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그럼 뭡니까?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세린이 나왔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버님, 왜 오셨어요? 세린 씨, 당신도 알고 있었죠? 이 일을요. 세린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네. 왜 말리지 않았습니까? 아버님. 세린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젊을 때 빚도 갚아보고 그러셨다면서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가족이 어려우면 돕는 게 맞지 않나요? 덤덤한 목소리였어요. 감정이 실리지 않은 말투였죠. 당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묵이 다시 웃었어요. 그것 봐요, 형님. 우리 조카도 이해하잖아요. 형님만 유난 떠는 거예요.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실례하겠습니다. 사돈 어른, 가시려고요? 장모가 당황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네. 차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됐습니다. 현관문을 나섰어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빌라를 빠져나와 골목을 걸었습니다. 택시를 잡아탔어요. 부산역으로 가주세요. 네.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 풍경이 흘러갔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상묵의 목소리가 맴돌았어요. 사돈이면 이 정도 협조는 해야죠. 세린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젊을 때 빚도 갚아보고 그러셨다면서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20년 전 일이 떠올랐어요. 사촌 형한테 부탁받았었죠. 만우야, 이번만 도와줘. 사업만 되면 바로 갚을게. 그 말을 믿었습니다. 보증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석 달 뒤 형은 잠적했습니다. 채권자들이 저를 찾아왔죠. 빚은 3천만 원이었어요. 당시 제게는 천문학적 금액이었습니다. 집을 잃었어요. 전세 보증금으로 빚을 갚았지만 모자랐죠. 남은 빚을 갚느라 5년을 허덕였습니다. 그 겨울을 기억합니다. 택시 안에서 잤어요. 차가운 좌석에 몸을 웅크리고 담요 한 장 덮고 잤습니다. 손님 태우다가 틈날 때마다 짬을 내서 눈을 붙였죠. 아내는 울었습니다. 어린 지훈이를 안고 친정집에 신세를 졌어요. 미안해, 미안해.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이제 아들이 똑같은 길을 걷고 있었어요.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표를 끊고 버스에 올랐어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어요. 부산 시내가 멀어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흘러내렸어요. 주먹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63 나이에 이렇게 무력할 줄 몰랐습니다. 아들 하나 지키지 못하는 아비가 무슨 소용인가요? 대구에 도착한 건 밤 9시였어요.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불을 켰죠. 조용했습니다. 지훈이는 다락방에 있을 겁니다. 계단을 올라갔어요. 다락방 문 앞에 섰습니다. 희미하게 소리가 들렸어요. 숨죽여 우는 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지훈이가 침대에 엎드려 있었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지훈아. 지훈이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아빠, 괜찮아.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지훈이 등을 쓸어줬어요. 따뜻했습니다. 제 아들의 등이었죠. 아빠가 지켜줄게.
이번엔 절대 잃지 않을 거야. 지훈이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소리 내지 않았어요. 그저 아들의 등을 계속 쓸어줬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잠들었어요. 울다가 지쳐 잠든 거였죠.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얼굴을 내려다봤어요.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방을 나왔습니다. 문을 조용히 닫았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비쳤죠.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무너진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어요. 이번엔 달라야 했습니다. 20년 전처럼 무기력하게 당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나서야 했어요. 아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방법을 찾을 겁니다. 반드시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단단하게요.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지훈이 얼굴이 떠올랐죠. 울다 잠든 아들의 모습이요. 일어났습니다. 창고로 갔어요. 구석에 오래된 서랍장이 있었습니다. 20년 넘은 물건이었죠. 아내가 쓰던 겁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먼지가 날렸습니다. 맨 아래 서랍을 꺼냈어요. 낡은 봉투가 보였습니다. 누런 종이 봉투. 꺼내서 펼쳤죠.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20년 전 소송 기록이었어요. 사촌형 보증 때문에 채권자와 다퉜던 기억이 났습니다. 결국 합의했지만 기록은 남아 있었죠. 진술서 양식도 있었어요. 법원에서 받은 겁니다. 빈 종이였지만 양식은 또렷했어요. 법률구조공단 안내문도 끼어 있었습니다. 상가 임대차 분쟁 때 받아뒀던 거였죠. 당시 시장 상인회에서 단체로 상담받았었어요. 도움이 됐었습니다. 서류를 한 장씩 넘겼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과거가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법원 복도에 앉아있던 모습, 채권자 변호사 앞에서 고개 숙이던 날, 아내가 울던 밤, 그때 배웠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말이 안 통한다는 걸요. 준비 없이 덤비면 진다는 걸요. 봉투를 다시 챙겼습니다. 다른 서랍도 뒤졌어요. 명함 몇 장이 나왔습니다. 시장 상인회장한테 받은 법무사 명함이었어요. 김정우 법무사.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죠. 변호사 명함도 있었습니다. 이수진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 때 만났던 분이에요. 친절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명함을 정리했어요. 휴대폰 메모장에 번호를 옮겨 적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파일을 확인했어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백업해야 했어요. 컴퓨터를 켰습니다. USB에 파일을 복사했죠. 그 다음 휴대폰으로도 옮겼습니다. 이메일로도 보냈어요. 세 군데에 저장했습니다. 파일명을 바꿨어요. 날짜와 장소를 적었습니다. 2025년 10월 26일 부산처가 녹음. 누가 봐도 알 수 있게요. 메타데이터도 확인했습니다. 녹음 시간, 파일 생성 날짜 모두 기록돼 있었어요. 세린이한테 온 문자 메시지도 찾았습니다. 오빠, 이번 주 토요일 꼭 가야 해요. 삼촌이 기다리신대요. 캡처했어요. 사진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카톡 대화도 확인했어요. 장인한테 온 메시지. 사돈 어른, 지훈이가 좀 협조해줬으면 합니다. 이것도 캡처했죠. 모든 걸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폴더를 만들어서 순서대로 넣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의자에 앉았어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파일들이 줄지어 있었죠. 20년 전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말뿐이었어요. 형님이 갚는다고 했어요. 믿었습니다. 그런 말은 소용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증거가 있었어요.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카톡 대화 모두 남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겹쳤어요. 법원 복도, 채권자 얼굴, 아내의 눈물, 그리고 지금 지훈이 얼굴. 가슴이 짓눌렸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죠.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울고 싶었어요.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났어요. 책상 위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명함, 파일, 기록 모두 정리돼 있었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증거, 이해관계, 시간표 세 가지가 내 편이면 진다 해도 크게 지진 않는다. 옛날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해준 말이었어요. 지금도 기억합니다.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이해관계는 명확했어요. 지훈이 전 재산이 걸렸죠. 시간표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알아낼 겁니다. 지훈이한테는 아직 말하지 않을 거예요. 아들이 더 힘들어할 테니까요. 먼저 안전장치부터 걸어두겠습니다. 법적으로 막을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전문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내일 아침 김정호 법무사한테 전화하겠습니다. 상담 약속을 잡을 거예요.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끝나가고 있었죠.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어요.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깊이 들이마셨어요. 싸움은 이제 시작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정우 법무사를 만났어요.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죠. 증거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게 필요해요. 뭘 더 준비해야 합니까?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겁니다. 합법적으로요. 방법을 알려줬어요. CCTV 설치, 녹취동의 고지문, 영수증 기록. 모두 합법의 테두리 아니었습니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세린이가 가게에 왔습니다. 아버님, 이번 주말이 외삼촌 환갑이에요. 그래요? 네, 집에서 조촐히 하려고 하는데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 가게 2층 비워둘게요. 상 차리죠. 세린이가 눈을 크게 떴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괜찮죠. 사돈 환갑인데 저희가 대접해야죠. 감사합니다, 아버님. 세린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준비는 이미 끝나 있었어요. 2층을 정리했습니다. 테이블을 배치하고 의자를 놓았죠. 구석에 CCTV를 설치했어요. 작은 카메라였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았죠. 입구에 고지문을 붙였습니다. 본 장소는 안전을 위해 CCTV가 설치돼 있으며 대화 내용이 녹음될 수 있습니다. 작은 글씨였지만 선명했어요. 상인회장한테 부탁했습니다. 제 가게 앞 CCTV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무슨 일이야? 나중에 설명할게요. 배달 영수증도 챙겼어요. 카드 단말기 로그도 확인했습니다. 모든 거래는 기록으로 남았죠. 토요일이 왔습니다. 오후 5시쯤 손님들이 도착했어요. 장인, 장모, 상묵, 그리고 친척 몇 명. 모두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지훈이와 세린이도 함께였어요. 지훈이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주방에 있었어요. 칼국수와 전을 준비했습니다. 음식을 차려 올렸죠. 사돈 어른 고맙습니다. 장인이 인사했어요. 아닙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귀는 위층을 향했어요.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도 들렸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상묵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야, 지훈아. 오늘은 내 환갑인데 술 한잔 해야지. 외삼촌, 저 운전해야 해서요. 에이, 오늘은 괜찮아.
한 잔만 해. 술 따르는 소리. 저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봤어요. 상묵이 얼굴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얼굴이었죠. 지훈아, 있잖아. 네. 저번에 얘기한 거 말이야. 오늘 위임장만 쓰면 일주일 내로 돈 빠진다. 지훈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외삼촌, 그건. 뭐가 그거야? 가족끼리 돕는 건데. 하지만, 야, 사위 새끼가 또 딴소리야? 상묵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형부, 진정해. 장인이 말렸지만 힘이 없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드실 거 더 필요하신가요? 아, 사돈 어른. 괜찮습니다. 장인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럼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벽에 걸린 TV를 켰습니다. USB를 꽂았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세린이 물었습니다. 곧 보실 겁니다. 화면이 켜졌어요.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처음엔 검은 화면이었어요. 그러다 소리가 나왔습니다. 사위 술 먹이면 사인하지. 술 취하면 판단력 흐려지잖아. 상묵의 목소리였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이게 뭐야? 상묵이 소리쳤습니다. 화면이 계속 이어졌어요. 부산 처갓집 대화였습니다. 내 이름이 깨끗하니까 대출이 잘 나온다고. 아버지 체면 좀 세워드리자. 세린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세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파일이 끝났습니다. 다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위임장 초안 사진이었습니다. 화면 가득 채웠죠. 이건 제 아들 코트에서 나온 겁니다. 조용히 말했어요. 다음은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세린이가 지훈이한테 보낸 거였죠. 오빠, 이번 주 토요일 꼭 가야 해요. 삼촌이 기다리신대요. 장인이 보낸 카톡도 나왔습니다. 사돈 어른, 지훈이가 좀 협조해줬으면 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해예요. 세린이 소리쳤어요. 오해가 아닙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수진 변호사가 들어왔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수진 변호사입니다. 미리 연락해뒀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온 거였죠. 변호사요? 장인이 당황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네. 박만호 씨 의뢰로 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파일을 꺼냈습니다. 현재 확보된 증거로 형사와 민사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상묵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사기 미수, 강요 미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있으니까요. 그게 민사로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요. 변호사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지훈 씨가 원하시면 혼인 무효 소송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세린이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아버님, 제발. 늦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제 아들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게 제 일입니다. 상묵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이 XX가 앉으세요.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어요. 폭행하시면 현행범으로 체포됩니다. CCTV 다 찍히고 있어요. 상묵이 멈칫했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카메라가 보였죠.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장인이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집었어요. 마시려다 내려놨습니다. 장모는 울고 있었어요. 공기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지훈이가 저를 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다는 뜻이었죠.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합의하실지 법정에서 뵐지 선택하세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세린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죠. 상묵은 벽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했습니다. 판세가 뒤집혔습니다. 완전히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이수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지훈이도 함께였습니다. 아들은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고소장을 작성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혐의는 세 가지입니다. 사기미수, 강요미수, 그리고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미수 정황이요. 서류를 펼쳤어요.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사기미수는 상묵 씨가 거짓 사업 명목으로 보증을 요구한 부분입니다. 강요미수는 술자리에서 압박한 정황이고요. 위임장 초안은 사문서 위조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충분합니다. 녹음 파일, CCTV, 문자 메시지, 위임장 초안 모두 확보돼 있으니까요. 고소장에 서명했습니다. 지훈이도 서명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또박또박 이름을 적었습니다. 갔습니다. 민원실에서 접수했어요. 담당 형사가 배정됐습니다. 증거자료 제출해 주세요. USB를 건넸습니다. 녹음 파일이 들어 있었어요. 은행 사전 상담 기록도 있습니다. 서류를 펼쳤죠. 상묵이 지훈이 명의로 대출 상담했던 기록이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확인해 준 거였어요. 통화 내역도 있습니다. 세린이와 장인의 통화 기록을 제출했어요. 날짜와 시간이 정확히 찍혀 있었습니다. 가게 CCTV 영상입니다. 환갑잔치 당일 영상이었어요. 타임코드가 선명했습니다. 오디오 파일하고 CCTV 타임코드 동기화했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녹음된 목소리와 화면 속 인물이 일치했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료 잘 정리돼 있네요. 조사 진행하겠습니다. 일주일 뒤였습니다. 시장 상인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어요. 상묵이 도망쳤다는 소문이었죠. 만호 씨 들었어요? 그 사람 잠적했대요. 상인회장이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경찰이 연락 왔었거든요. 상묵이 연락 두절 상태라고요.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받지 않았대요. 체면이 깨졌으니 못 나타나겠죠. 회장이 혀를 찼어요. 다음 날 장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사돈 어른 한번 만나자오. 무슨 일이십니까? 합의하고 싶소.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장인은 초췌한 얼굴이었어요. 수척해 보였습니다. 사돈 어른 제발 고소 취하해 주시오. 안 됩니다. 단호하게 말했어요. 돈을 드리겠소. 얼마면 되겠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두툼했어요. 필요 없습니다. 밀어냈습니다. 사돈 어른, 장인 어른, 제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목소리가 떨렸어요. 밤마다 울었습니다. 혼자 다락방에서요. 그걸 제가 봤습니다. 장인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오.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어요. 지훈이는 학교에 모든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교감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보증 강요, 협박, 고소까지요. 힘들었겠네요. 교감이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상담 치료를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잠시 휴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휴직 신청서 제출하세요. 학교는 지훈이를 지지해줬어요. 상담실 선생님이 매주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동료 교사들도 응원했죠. 세린이가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이었어요. 혼자였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아버님,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어요. 일어나세요.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오빠한테 전해주세요. 제발이요. 울먹였습니다. 지훈이한테 직접 말하세요. 오빠가 전화를 안 받아요. 문자도 안 읽어요. 당연합니다. 차갑게 말했어요. 며느리, 아니 세린 씨. 당신은 선을 넘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다 용서되는 건 아닙니다. 세린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때 계단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지훈이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오빠. 세린이 일어섰어요. 제발 오빠. 한 번만. 됐어.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선 넘은 가족은 가족이 아닙니다. 오빠, 그렇게 말하지 마. 이혼하겠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빠, 변호사 통해서 서류 보낼게요. 지훈이는 다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세린이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나가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세린이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났어요.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검사는 약식 기소를 검토했어요. 하지만 피해 정도와 반복성을 고려해서 공판에 회부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상묵은 결국 체포됐어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됐죠. 법정에 섰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강요했습니다. 검사가 말했어요. 변호인이 선처를 호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요. 상묵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장인은 벌금형을 받았어요. 500만 원이었습니다. 방조 혐의였죠. 세린은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100시간이었어요. 피고인은 배우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오히려 가담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재판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섰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지훈이가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빠, 응, 고마워요.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이제 괜찮을 거야. 네. 법원을 나왔습니다. 바깥 공기가 상쾌했어요.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아니, 새로운 시작이었죠. 지훈이는 자유로워졌어요. 눈물도 그쳤습니다. 밤에 다락방에서 우는 소리도 사라졌죠.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육수를 끓이고 면을 삶았어요. 손님들이 왔습니다. 사장님, 칼국수 하나요? 네, 금방 나갑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달랐어요. 무언가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안도했습니다. 해방됐어요. 제 아들을 지켰으니까요. 지훈이는 복직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더 쉬기로 했어요. 학교는 이해해줬습니다. 아빠, 가게 일 도와줄게요. 어느 날 아침 지훈이가 말했어요. 괜찮겠니? 네. 배우고 싶어요. 그날부터 지훈이는 주방 보조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면 함께 일어났어요. 육수를 끓이고 반죽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죠. 면을 너무 얇게 밀기도 하고 육수간을 잘못 맞추기도 했어요. 하지만 금방 늘었습니다. 아빠, 반죽 온도 24도가 적당하죠? 그래, 잘 기억하고 있네. 지훈이는 작은 노트를 꺼냈어요. 거기 적었습니다. 반죽 온도 24도, 육수 염도 1.2%, 하루 회전율 평균 45명. 매일 기록했어요. 꼼꼼하게요. 교사 습관이 남았네.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습관이에요, 아빠.
지훈이도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밝은 웃음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단골 손님이 칼국수를 먹더니 물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육수 맛이 다른데요? 더 깊은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만든 이번 육수 드셔보세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아드님이요? 어디 계셨어요? 학교 선생님이에요. 잠깐 쉬면서 여기 돕고 있죠. 아이고, 그러세요? 대단하시네요. 손님이 지훈이를 보며 웃었습니다. 지훈이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어요. 시장 상인들도 알게 됐습니다. 지훈이, 선생님 손 큰 거 보소. 국자질이 시원시원하네. 떡볶이 가게 사장님이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지훈이가 인사했습니다. 좋은 일이요. 부자가 함께 일하는 거. 야채 가게 할머니도 거들었죠. 그러게 말입니다. 지훈이 어깨가 펴졌어요. 걸음걸이도 당당해졌습니다. 예전처럼 고개 숙이고 다니지 않았죠. 밤마다 다락방에서 우는 일도 없었어요. 잘 먹고 잘 잤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손님이 뜸했어요. 빗소리만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지훈이와 마주 앉아 차를 마셨어요. 아빠, 응, 그때 일 생각나요. 제가 너무 약했던 것 같아요. 아니야.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착했던 거야. 너무 착해서 거절을 못했던 거지. 그게 약한 거잖아요. 이젠 알았잖니. 선이 어딘지.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어나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팻말을 꺼냈어요. 나무로 만든 거였습니다. 글씨를 적었습니다. 펜으로 또박또박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빌려달라는 건 대개 돈이 아니라 당신 인생입니다. 선은 일찍 굵게 계산대 위에 올려놨어요. 지훈이가 읽었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말했어요. 좋은 글이네요. 우리가 배운 거야. 네. 빗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지훈이와 나란히 섰습니다. 제가 씻으면 지훈이가 닦았어요. 빈 그릇이 하나씩 깨끗해졌습니다. 아버지, 응? 우리 간판에 한 줄 더 붙일까요? 뭐라고? 가족도 넘지 못할 선이 있는 집.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그 선이 지켜줬다. 우리 둘을. 지훈이도 웃었어요. 마지막 그릇을 닦았습니다. 선반에 가지런히 올려놨죠. 창문 밖을 봤어요. 비가 그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젖은 골목을 비췄어요. 아빠, 내일 육수는 제가 끓여볼게요. 그래. 기대할게. 잘 자요. 응, 잘 자. 지훈이가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가벼운 발걸음이었어요. 저는 계산대에 앉았습니다. 팻말을 다시 봤어요. 선은 일찍 굵게 중얼거렸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그 선이 우리를 지켜줬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어둠이 가게를 채웠어요. 하지만 무겁지 않았습니다. 평온했어요. 내일 아침이면 다시 육수가 끓을 겁니다. 면대 위로 햇살이 떨어질 거예요. 손님들이 올 거고요. 그리고 지훈이가 웃으며 국자를 들 겁니다. 그거면 됐습니다. 그거면 충분했어요.